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와 건조한 날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북 동해안은 11일째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포근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 아침 공기는 차갑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1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이나 낮은데요. 한낮에는 14도까지 오르면서 하루 사이에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심한 기온 변화에 감기 등 호흡기 질환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찬바람이 불면서 공기는 쾌청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11일째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기 때문에 불씨 관리 더욱더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도에서 2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이나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12도, 포항과 경주, 영덕 14도까지 오르면서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바람이 다소 강해지면서 밤부터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3도, 독도 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9도에서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3m로 먼바다를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계속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휴일 아침이면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전 포항시 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덤프트럭과 마을버스가 충돌한 뒤 인근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 승객과 운전자 등 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버스와 덤프트럭이 1층짜리 건물에 나란히 처박혀 있습니다. 버스에서 승객 1명이 얼굴을 손으로 감싼 채 내리고 아니 저기 다치셨네. 다른 승객들도 부축을 받으며 하나둘 버스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어제 오전 8시 43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초곡리에서 마을버스와 덤프트럭이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바로 옆 교차로에서 직각 방향으로 달려오던 덤프트럭과 버스가 충돌한 뒤 건물로 돌진한 겁니다. 버스랑 트럭이 두 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사람 많이 다쳤겠다 싶어서.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55살 A씨와 버스 운전자 50살 B씨, 그리고 버스 승객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량이 덮친 가게 3곳은 엉망이 됐습니다. 버스와 화물차가 가게 안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깨진 유리창 파편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휴일이라 평소보다 늦게 출근한 덕에 사고를 피한 상인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무조건 사람들이 계셨겠죠. 손님들도 있을 수도 있고 저는 또 애들도 있기 때문에 애들하고 같이 오거든요. 죽을 뻔했겠죠. 사고가 일어난 교차로는 황색 전멸 신호만 설치돼 있어 평소에도 사고가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호등이 이쪽으로는 다 전멸돼 있어요. 벌써 3번째예요. 여기 사고 난 게. 경찰은 트럭과 버스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주변 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에서 지난 28일에 이어 어제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0시 기준 포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29명으로 그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긴 뒤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 경주에서도 511명, 울진 79명, 영덕 52명, 울릉 8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지역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도 어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2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3주년 3.1절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3.1 운동에 참여한 고 장기남 선생이 독립유공자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고 조충래, 김혜란, 류성영, 장익정 씨가 독립유공자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유공자 17,066명 가운데 경북 출신은 2,37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일제의 항거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정순국 독립유공자도 17명으로 전국 최다입니다. 포항시는 어제 북구 송라면 대전리 3.1 만세촌에서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이장식 포항시 부시장과 유족회, 보훈단체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1 만세운동 퍼포먼스는 생략됐고 헌화와 타종, 독립선언서 낭독 등이 진행됐습니다.
경주시는 어제 봉황대에서 경주 3.1 독립만세운동 발상지 표지석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제막된 표지석에는 봉황대가 1919년 3월 15일 경주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역사적인 장소라는 내용과 당시 독립운동에 대한 의의가 담겨 있습니다. 한편 경주에서는 지난 1919년 3월 13일 노동리 교회 신자들을 중심으로 만세 시위를 예정했다 일제에 발각돼 무산됐지만 이틀 뒤인 3월 15일 시민들이 참여하는 만세운동이 봉황대 일원에서 성공적으로 열렸습니다. 구미 LG전자가 오는 6월 30일 태양광 패널 생산을 중단하고 사업을 철수하기로 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수백 개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이 사업 철수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북에서만 4조 3천억 원대의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 LG전자가 태양광 셀과 모듈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6월 30일 태양광 패널 사업을 철수하는데 생산 담당 직원 380명은 다른 계열사로 전환 배치될 예정입니다. 당장 구미 경제와 일자리에 어느 정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이 LG전자 결정과 관련해 경북 지역의 산업 구조적 측면과 연관 업종의 효과를 고려할 경우를 따져 분석했습니다. 부가가치 유발액 1조 1,392억 원, 취업 유발 인원 7,816명이 줄어 생산 유발 효과가 4조 3,413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화학제품과 제조 임가공, 산업용 장비 수리, 도소매와 상품 중개 서비스 등의 생산 감소가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제조업은 2.4%, 서비스업은 0.3% 감소해 총 생산은 1.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제조업 가운데는 전기전자, 정밀기기 제조업이 5.6% 감소할 것으로 나와 변동폭이 가장 컸습니다. 경북과 동일한 생활권인 대구에서도 경제적 피해가 우려됩니다. 생산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지금 경북 지역에 피해가 대부분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걸 이제 소비 부분을 같이 고려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대구가 크기 때문에 대구 지역도 생각보다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구미시와 경제계는 구미 지역 내 LG전자와 LG 계열 회사에 인력을 배치해 구미의 일자리를 지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구미경실련은 LG그룹의 이번 결정으로 사내협력업체의 노동자와 신규 일자리가 줄어 지역사회의 고용 감축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은 그동안 LG 디스플레이 주식깎기 범시민운동 등등 해서 47년 동안 구미공단 중추기업인 LG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LG가 이번 기회에 신규 사업을 구미공단에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시민들은 그런 염원을 갖고 있습니다. 포항시민과 경제계, 정치권 등이 합심해 포스코그룹의 본사 서울 이전 결정을 번복시킨 사례를 거울 삼아 구미도 모두 힘을 모아 대기업의 탈구미 움직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70억 규모의 특례 보증을 통한 소상공인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고 2천만 원까지 특례 보증서를 발급 지원하며 대출이자 중 3%를 2년간 시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과 5명 미만의 소상공 개인 사업자로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주지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경상북도가 친환경 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해 충전소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현재 상주 한 곳뿐인 수소차 충전소를 포항과 경주, 경산에 설치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4곳에도 만들어 올 연말까지 7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또 수소차 추가 보급도 추진해 현재 51대인 도내 수소차를 올해는 250대, 2025년까지는 2,000대 이상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천연 기념물이자 세계적인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겨울철새 독수리가 굶주림 때문에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먹이주기 행사도 위축돼 안타까운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지정된 대구시의 한 동물병원에 독수리가 들어왔습니다.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과 고령군 계진면이 접한 울덩지에서 구조돼 온 곳입니다. 애처롭게 쳐다보는 독수리는 완전히 탈진 상태입니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 위속이 텅 비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슴에 살 자체가 근육이 아주 좁아져 있거든요. 줄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음식을 못 먹은 지는 적어도 한 2~3주는 됐다고 보여야 되죠. 몽골에서 독수리가 날아오는 겨울철이면 굶주림 때문에 구조되는 개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2014년 고령군 계진면 울덩지에서 독수리 3마리가 굶어 죽은 채로 발견되는 등 아사하는 독수리도 많습니다. 사냥을 할 수 없는 독수리는 동물 사체를 주먹이로 하고 있는데 산업화와 도시화로 야외에서 썩어가는 동물 사체를 찾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지방자치단체나 동물보호단체가 먹이주기 행사로 독수리 보호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4년 정부가 조류 인플루엔자의 원인으로 가창 오리를 지목하면서 야생동물의 먹이주기 행사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자재를 금고하잖아요. 그건 환경부서에서 주로 하던데 저희 이제 방역부서에서는 자재를 금고합니다. 하지 마라 소리죠. 우리 쪽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조류 인플루엔자는 주로 오리류에서 발병하기 때문에 독수리를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큰 맹금류에서는 아직 발생 보고가 없거든요. 얘들이 어떤 분변에서 나왔다든지 그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요.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근거 없는 먹이주기 행사 금지보다는 제한적으로라도 독수리에게 먹이 공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00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아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독수리를 구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영덕군 달산면 옥계 침수정 일대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됐습니다. 영덕군은 옥계 침수정 일대에 잘 보존된 자연과 식생 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청으로부터 명승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명승 지정으로 영덕군은 기존 보물 2건과 천연기념물 1건, 국가민속문화재 5건까지 더해 9번째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포근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 아침 공기는 차갑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1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이나 낮은데요. 한낮에는 14도까지 오르면서 하루 사이에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심한 기온 변화에 감기 등 호흡기 질환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찬바람이 불면서 공기는 쾌청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11일째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기 때문에 불씨 관리 더욱더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도에서 2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이나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12도, 포항과 경주, 영덕 14도까지 오르면서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바람이 다소 강해지면서 밤부터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3도, 독도 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9도에서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3m로 먼바다를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계속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휴일 아침이면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되셨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